축덕과 축을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우려를 깨고 황선홍호가 일단 3연승으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야. 경기력은 뭐 쏙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팀을 잘 꾸려서 일단 황선홍 감독의 판단이 다 맞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3연승. 그리고 여느 때보다도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과가 아주 좋아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그리고 계획대로 되고 이제 있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남을 신따이용. 따용 센세. 따이형. 호주를 꺾었어요. 야, 이거 저거 어떡해. 상상도 못했어. 또 특히 그리고 우리한테 악몽 같은 요르단 어쨌든 네. 23세 이하지만 아, 4골을 넣었어요. 무슨 뭐 아르헨티나 보는 줄 알았어요. 신태용 감독 지금 보나마나 어깨에 뽕이 여기까지. 엄청 차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차 있으실만 하죠. 역시 난 난놈이야 이러면서 만족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8강전이 굉장히 관심이 커졌어요. 인도네시아가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팀을. 이길만 했어요. 기대가 되네요. 호주가 완전히 말렸죠. 이쯤 되면 근데 신태용 감독은 한 번쯤 꺾일 때가 된다. 무리수를 한번 사이클이 좀 있으신가요? 트릭이 뭔가 하나 더 나오고 트릭이 트릭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악재도 죽음의 조 딸깍 넘었다. 파리까지 두 걸음. 제목 바꿨네요. 좀 비슷했어요. 아까 봤을 때 하나 적혀 있었는데. 오타가 있었나요? 아니 이렇게 하나 적혀 있었는데. 뭐 넣을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내가 아까 오타 본 거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구글 아까 마지막에 돌렸어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구글 독스 그 공유 문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이 문서를 보고 있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한 4명, 5명이 보고 있는데 제가 쫄려가지고 5명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오타 찾고 있구나. 열심히 눈을 돌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안 바꿨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중국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위태로웠어요 정말. 일단 중국이 축구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방심을 했구나 초반에 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또 최근 뭐 연령별 아찔했잖아요. 대표팀과 뭐 대표팀을 생각했어도 A 대표팀도 중국 한번 원정 가서 시원하게 엮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중국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이번엔 또 뭐 그 흐름이 이어질까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이 힘들었죠. 생각보다 잘했던 것 같고 우리는 생각보다 못했던 것 같고.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쫄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를 잘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네, 중국은 근데 한국이라는 거를 너무 높게 보고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잘했어요. 경기를 굉장히 잘 풀었어요. 근데 경기를 잘 풀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깜짝 놀랐죠 초반에. 마무리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맞아. 힘이 빠지는 그런 마무리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긴장이 확 됐나 봐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순간이 나한테 온다고. 왜 이런 기회가 오지?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를 정말 잘 풀었는데 일단은 34분에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영준 선수가 쐐기골을 넣기 직전 상황 1대1 되는 장면은 그 과정 1대1을 만드는 과정은 중국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그 마무리는 했었어야 되는 있었어야죠. 골키퍼와 1대1 장면 네, 말씀하시는. 뭐 이 경기는 뭐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죠. 네. 김정은 골키퍼가 잘 맞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네, 되죠. 애초에. 네. 한 2골 정도는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맞아요. 어쨌든 20살 병장 이영준이 또 살렸죠. 네. 잘하죠. 첫 경기 그러니까 UAE전에서 머리 첫 그다음에 왼발, 오른발. 중국전에서는 이제 왼발과 오른발을 다 써가면서 사실상 한 경기에 나왔으면 퍼펙트 헤드트릭인데 두 경기에 나눠서 머리랑 발 다 잘하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이영준 선수의 그런 장점들을 골고루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첫 경기 당연히 190cm 장신을 이용한 고공 그런 공격 그리고 중국전 첫 번째 골은 강상윤 선수였나요? 2대1 패스하고 침투 움직임을 직접 갖고 가서 측면에서 슛을 때렸고 그리고 마지막 그 골에선 트래핑 이후에 왼발로 또 각을 확 틀어서 넣어버리는 진짜 이 신체 조건에 이렇게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게 볼 때마다 좀 신기할 정도로 장래가 유망한 선수인데 네. 이번에 유효 슈팅 3개로 모두 골. 그것도 좀 원샷 원킬. 네. 그러니까 경기도 많이 안 뛰었어요. 그렇죠. 시간만 따져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왜 이러지? 이영준 감동에 선수 목이 얘기하니까 메이셔가지고. 갑자기. 막 이 올라가네. 막 올라 울컥.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거 슈팅 3개. 나라를 지키면서. 네. 예. 아, 잘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이번 대회를 놓고 보면 그 일단 황선홍 감독의 특징은 그 시간대별 그리고 시나리오별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지도자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반에 우리가 경고가 나오면 혹은 퇴장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누가 퇴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로그를 쭉 만들어 이게 놓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야 대처가 빨리빨리 되니까. 딱딱 맞춰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수 있죠. 파워 네, 제이신가 뭐 보다. 그거 그럴 수 있고. 파워제이. 예, 파워 근데, 제이. 근데 시나리오를 꽤나 꼼꼼하게 작성한 것 그렇죠. 같은 게 그 저는 이번에 유로파 3총사가 다 차출이 불가됐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대안을 갖고는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누구 뽑을지도 이미 다 예상했고 그리고 이런 그건 플랜 B 당연히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까지도 당연히 예상하는 거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또 좀 자신감을 심판이 좀 체력 테스트 드러냈던 게- 받고 놀 거라는 생각 그런 예상이 어이없는 예상이지. 예, 예. 예. 테스트 받았다. 2달 휴식기. 어. 저기 어디 동남아 여행 갈까?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도대체? 그러니까 벼락치기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예. 다 진영아.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야 이거는. 황성농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예. 그게 근데 얘기를 하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런 그 계획이 없는 지도자는 없어요. 근데 사실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경기가 풀리지 풀리지 않죠. 않아요. 대부분 맞아. 않는데 지금까지의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운이 좋다라는 운도 게 실력이 또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고. 예, 운도 명장의 조건이에요. 조건이고 그리고 그 역대 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팀 중에 운이 없는 팀은 그렇죠. 없어요. 운을 이겨내는 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모든 걸 준비를 할 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그 팀에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맞아요. 걸 또 잡는 그런 게 운도 필요한 준비된 거죠. 자에게 찾아온다. 맞아요. 지금 황선홍호의 운은 그럼 어떤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결정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UAE전도 그 경기는 꼬일 대로 꼬이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경기인데 0대0으로 끝나는 경기. 예, 그 또 정말 맞-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서 선수들이 좀 여유를 갖고 그래 마지막 아무튼 해보자. 코너킥 이런 부분에서 뭐 마지막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코너킥을 잘 살렸던 부분이고 중국도. 중국전도 마찬가지죠. 중국전도 중국 선수들이 위축된 것도 우리한테 운이죠. 네. 아니, 전반전에 골을 먹혔더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완전 꼬이는 경기가 맞아요. 되고. 말리고. 일본전도 골대가 살렸잖아요. 그쵸. 일본전은 이거는 저는 이게 그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죠. 예, 왜냐하면 대회 기간에 이렇게 컨셉과 맞아. 선수를 다 다 바꿔서 바꿨는데. 그게 적중할 확률 이건 얼마나 거의 영의 수렴해요. 근데 상대도 그렇게 했기 상대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상쇄가 된 부분은 서로 있죠. 영에 수렴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영에 수렴하느냐의 대결이었죠. 일단은 10명을 바꿨고 그 한 명 안 바꾼 조현택 선수도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센터백으로 뛰었죠.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 이 시점에서 오타 네. 하나 나갑니다. 아, 그래요? 많이 바꿨잖아요. 네. 오타도 말도 바꿨구나. 자, 경기 요약 첫 번째 줄에 네. 뒷부분에 선발 명단을 대복 바꿔. 아, 대복. 대폭 바꿨는데 대복 바꿔로. 복. 대복. 되게 큰 복인 것 같은 느낌. 운이 좋은 왔다 갔다 일이니까. 붙이니. 복이 좀. 예. 이렇게 대폭 바꿔서. 네, 이렇게 대폭 바꾼 데다가 보통 대폭 바꿀 때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시스템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4백을 3백으로 바꿨고 사실상 시스템도 네. 대복. 네, 대복 바꿨잖아요. 그것도 와, 대복이다. 이거는 바꾸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대복 송금. 아 예. 아 이거 안 돼. 안돼 위험합니다. 제목 성공 안 돼요. 몇 개 처리해 주세요. 하지 마. B.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거를 어떻게 받지? 나는 지금 근데 살릴 가능성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맞아. 사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독의 않네. 머릿속에서 행했던 게 다행히 잘 된 경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은퇴할 선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이 때 선수들의 특징은 꼭 뭐 이 나이가 아니라 뭐 마찬가지겠지만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주문을 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들어맞아야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질된 지도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분석도 철저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 선수들을 지도하고 열정적인 지도자시래요. 근데 이번 주 이 경기는 이렇게 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경기장에 나가면 안 맞는데요.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감독님의 말을 잘 안 따르게 될 수 있겠네 선수들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퇴업을 하거나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않지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불안해지죠. 이렇게 약간의 준비를 의심. 해도 될까? 의심이 이게 약간 맞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주문하는 게 없으니까 선수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축구 경기라는 거는 절대로 준비한 대로만 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준비된 대로 풀렸던 부분 결과적으로 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주 라인을 잘 탔어요. 네. 일단 신태용호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신태용 감독이라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된 것도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카타르보다는 부담이 훨씬 덜하지요. 또 네. 시간도 그렇고 카타르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2명 퇴장당할 때 이 카타르가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 경기 외적인 압박이 맞아요. 있을 수 그래서- 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라는 우리가 약체라고 느끼고 있는 팀, 뭐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지면 끝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아무튼 믿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그 부분을 제일 지금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본 한일전 보면서 생각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선수들? 네, 물론 일진끼리 붙은 게 아니고 이제 백업 로테이션? 멤버끼리의 대결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일단 우리가 운도 좋았다고 하지만 선수들이 진짜 이악 물고 이양 네. 그 마지막에 이지원 선수 막는 거 보세요. 그 수비수들도 정말 온몸을 던져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도 끈질기게 좋아졌지만. 진짜 육탄방. 저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경기 끝나고 나서 다 선수들이 늙더라고요. 너무 이태석 힘들어서. 선수도 그러니까 막 숨 계속 막 가빠갖고 가슴이 막 입금 올라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만큼 선수들도 되게 흡수력 있게 이 황선홍 감독님의 말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절실했구나 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해서 이제 일본 한일전은 저는 굉장히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고 중국전은 좀 실망스러웠다고 한다면 또 중국전 잠깐 돌아가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려다가 말한 그 이신용 감독의 선수. 지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네. 지략이라고 2m 골키퍼의 투입. 괴짜. 그 과거에 뭐 중앙 수비수를 공격수로 이제 경기 막판에 두는 그런 거는 종종 봤어도 골키퍼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김신욱 선수가 옛날 중앙 수비수 잠깐 갔던 것처럼 예. 이제 경기 도중에 이제 막판에 우리가 앞서고 있을 때 지키기 위해서 장신 공격수를 수비수로 쓰는 경우는 있는데 골키퍼를 공격수로. 그것도 교체 투입했잖아요. 네. 요거 신태용 감독이 했던 겁니다. 요거 우리 또 트릭자 했던 거 했어요? 언제였지? 성남 시절에 성남 시절에 골키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고 승부차기가 이제 다가올 법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죠. 아니면 마지막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골키퍼를 교체 투입은 좀 그렇다. 전진 배치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 교체 투입합니다. 필드 플레이어 대신에 골키퍼.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경기장에 골키퍼가 둘이 있게 됩니다. 골키퍼의 정성룡과 김용대가 함께 골키퍼 두 명이 동시에. 예, 요거 신태용 감독이 또 미리 했던 겁니다. 안 해보신 게 승부차기 없으시네. 때는 김용대를 쓰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김용대에게는 골문을 맡기고 정성룡 정성룡 정성룡을 선수가 교체 투입했다고요? 킥이 요거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아. 여튼간에 그 키커로 쓰기 위해서 키커로 쓰려고. 키커로 쓰기 위해서 투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심지어 그 경기 제가 알기로 신태용 감독님이 그 출전 정지 뭐 징계 같은 거 받아갖고 무전기 네, 무전기 매직 할 때죠. 무전기로 예. 바꿨어요 또. 예. 야, 역사에 남은 심지어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준비된 전략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준비된 전략이죠. 필드 플레이어 유니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 예. 오히려 중계 보면서 이거 골키퍼 유니폼을 갖고 온 게 맞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도 들어가자마자 우리 프리킥 그 선수 머리 맞고 나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 전술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죠. 헤딩 그러니까 낙구 지점을 잘 못 잡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골키퍼로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손으로만 잡다가 이제 머리로 해보려니까 어. 감이 약간 그냥 그러려나? 아니 그리고 이 친구를 타겟으로 이제 공을 이제 띄우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떨구려고 하는 거죠. 떨구고 이제 공을 그 세컨 따내려고. 볼을 이제 잡고서 뭔가를 파생되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한 전략인 것 같은데 주변에 중국 선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들도 조금, 생소했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동선이 이 선수는 자꾸 겹쳐요. 동료들하고.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그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준비한 거겠죠? 이거를 준비를 했으면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여서 유니폼만 그러니까 준비했나? 감독의 지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퍼서 네. 그럴 바엔 장신 공격수를 애초에 그 명단에 넣지. 농구 선수 한 명 뽑든가 2m 10짜리. 야오밍 다시 복귀시키고. 중국에 2m 10 넘는 선수 얼마나 많아요. 머리만 쓸 거면. 왜요? 농담이었고요. 네. 네, 여튼간에 뭐 그 참신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중국 그쵸. 입장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아쉬운 게 전공법을 오히려 택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번 3차전 UAE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전공법을 했으면 더- 우리가 더 바짝 쫄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이영준 선수가 골을 먼저 넣어줬기 넣어줘서.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직은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거에 그 위축되죠.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태석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없죠. 3경기 연속 어시스트. 네. 이훈련 감독님 진짜 크로스 코너킥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황선홍 감독님이 워낙 많은 세트피스 전술을 준비했고 맞아요. 한일전 마음이 때 급하니? 그거는 완전히 준비한 세트피스죠. 근데 그게 너무 또 길지 않아 했는데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가능한 것도 이런 날카로운 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진짜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스타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님 외모도 뿌듯하시겠다.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네. 아버지가 눈매가 좀 더 잘생겼는데 아 그런가요? 아, 아버지보다 네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아시안 아버지 잘생기셨죠, 감독님. 왜 그것도 왜? 거기 감독님 아니세요? 거기에 네, 감독님. 종종 뵈지 네, 않으세요? 네, 종종 뵌 잘생기셨죠. 네. 네. 플레이 스타일도 파이팅 넘치고 네. 그렇죠. 투지 있고 아직 때리지만 않았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손이 올라가지만 않았지. 저는 그 이을용 선수 에이전트가 또 재밌어요. 이을용 선수 에이전트도 그리고 이을용? 네, 이을용 선수. 이태성 말고 이을용?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고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이을용 선수 에이전트 일을 하신 분인데 지금도? 지금도 지금은 안 하겠죠? 그래도 지금도 가깝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깝게는 터키 지내겠죠. 가고 뭐 이런 선수 거 다, 시절에. 네, 다 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아 아들이 훨씬 낫지. 그 을용이는 거의 뭐 무장공비 수준 아니야. 그런 얘기를. 외모로. 이거 관련돼서 이영평 감독이 옛날에 무슨 얘기 해주셨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이런 비슷한 얘기였던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 황선홍 감독한테 한번 아시안컵 기간에 우리가 이기재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렇죠. 적이 있어서 이게 오른쪽은 어느 정도 한국 축구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왼- 서령우 선수도 있고 뭐 지금 뭐 김문환 선수도 김문환. 다시 돌아왔고 네.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왼쪽이 왼쪽. 참 문제인 것 같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태석 선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다칠 때. 근데 이태석 선수가 지금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상으로 못 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통 다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다치는 게 이 선수한테는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황선홍 감독은 박규현 선수도 굉장히 박규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은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과 왼쪽을 오가면서 굉장히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박규현 선수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갖고 있는 에너지가 좋고 이제 그 템포 조절만 그 놓치지만 않으면 성장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태석 선수는 지금 킥에서만큼은 그리고 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이태석 선수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석에서 내가 아버지보다 공은 잘 차는 것 같다. 어머머머 자신감이. 아버지하고 되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딱히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 어렵고. 친구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아들이 잘 되나 봐요. 이정우, 이종범 이 부자도 보면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이을용 선수 시절에 한일 월드컵에서 황선홍 그렇죠. 선수의 네. 폴란드전 2002 월드컵 첫 번째 골을 그 장면 정말 도와주셨죠. 기억이 생생한데 네. 이번엔 아들이 황선홍 감독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참 위기의 순간마다 참 구해냈어요. 왼발이고 그것도 참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실제로 처음으로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때 인터뷰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제주도 전지훈련할 때. 2년 전이었죠. 네, 그때 이태석 선수의 그 어떻게 보면 각오도 그거였어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멋있다. 싶다. 근데 실제로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네. 또 속으로도 많이 갈고 있을 거예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어떻게 보면 박규현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그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또 파리 올림픽까지 가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밀린 건가요? 밀려 다치지 제가 알기로는 않았나요? 밀린 걸로 알고. 아 밀렸나요? 네. 밀려서 다친 거 아니에요 혹시? 자, 황선홍 감독 그리고 부상 선수들이 좀 있는데 좀 네. 어때요? 일단은 정상빈 선수가 또 한일전에서 좀 그쵸. 근육 경련이 있어서 힘든 나와갔죠. 근데 뭐 정상빈 선수는 뭐 연막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앙 수비 자원들이 사실 조금 걱정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일단 고민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수비 쪽이 좀 고민될 네. 것 같아요. 변준수 선수는 일단은 돌아오겠지만 서명관 선수는 이번 대회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뭐 결정이 됐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원 선수도 그 몸을 날리는 수비 뒤에 조금 그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가요? 결국에 빠졌었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좀 재활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단 딱 두 경기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요. 만약에 4강에 가면 어디가 유력하죠? 사우디 아니면 지금 우즈벡이랑 베트남부터 하고 우즈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즈벡과 사우디의 승자. 우즈벡과 사우디의 사우디. 승자. 지금 사우디가 또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그때 그 이영주 선수가 한참 골 넣어서 지금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공동 선수들이 다 사우디 선수들. 근데 또 보니까 이름이 익숙하더라고요. 왜 익숙한가 했더니 다 아시안컵에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뭐 아이만인가 뭐 이런 선수들. 아시안컵에 뛰었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A 대표팀에도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선수들이 많다. 지금 이번에 U23 대표팀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사우디가 근데 이라크한테 잡히지 않았나요? 진 것 같은데. 근데 사우디 올라와 있어.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져서 그래서 2위로 올라왔죠. 네. 근데 마지막 경기 로테이션을 돌렸겠죠, 뭐. 제가 요거 브라켓 좀 맞아. 대진표는 그거, 이렇게. 대진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즈벡이 오늘 아마 이게 올라와가지고 베트남 져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도 우리에게는 되게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우즈벡과 사우디가 다 우승 후보인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조 터지게. 2위가 되면서 둘 중에 한 팀은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확실히. 어.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점도 굉장히 잘 된 점이죠. 이제 그렇죠. 우즈벡과 사우디 승자와 우리는 이제 맞붙게 되는데 두 팀 다 껄끄러운 상대인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 일단, 우즈벡도 또 이 나이 때 우즈벡이 또 강하잖아요. 거칠어요. 강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맞아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가 중국 거칠다만 생각했지만 우즈벡이 실제로 진짜 맞아요. 훨씬 더 거칠었던 건 우즈벡이에요. 아시안 게임 때도 늘 그랬잖아요. 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유독 얘는 우즈벡이 심상민 좀- 선수였나요? 네, 우즈벡 그렇죠. 선수 우즈벡이었죠. 거의 날라차기. 난타를 당했죠. 난타. 주먹으로. 주먹이었나? 네, 주먹으로. 원투. 원투 스트레이트. 되게 아팠을 텐데 그거는. 그러고 정말로 대처를 잘했죠. 같이 뭐 붙지 않고. 영구 징계 당했을 걸요. 그 선수 아마. 영구 그럼 출장. 그럴만하네. 꽤 오래 네. 큰 중징계를 받았던 걸로 아무튼 기억합니다.
여튼간에 우리 집에 아니면 싸우듯이. 예 그리고 또 이로써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카타르는 일본과 맞붙게 됐고 그러니까 8강에서 그리고 이제 이라크와 베트남이 맞붙게 됐습니다. 어우. 꿀존데요. 그 베트남.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로 그 조 편성이 A, B조는 너무 빡세고 CD조는 좀 널널하죠. 네. 근데 그 와중에 A조에서 인도네시아가 올라간 것도 좀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대단. 대단하죠. 자 또 이런 예전에 사진이 있네. FA컵에서 만난 적이 있네요. 준결승 때. 네, 황선홍, 신태용 감독이 사진도 있네. 당시 성남과 포항이었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이 이겼죠. 아마도 이제 젊었네요. 선수 경력을 보면 조금 대조적인 부분이 있죠. 두 아주 대조적이죠. 선수가. 네. 화려했던 건 아무래도 황선홍 국가대표 감독님이었고. 특급 골잡이로 해서 거의 네. 모든 A 매치 부상 아닌 이상은 다 선발로 뛰었던 황선홍.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었고 네, A매치 최다골 2위죠. 또 황선홍 감독님이. 신태용 감독은 이제 국가대표를 하긴 했지만 월드컵은 한 번도 뛰어보진 못했고 해서 감독으로서 이기고 싶은 또 승부욕이 워낙 또 강하죠. 강한 분이라 아마 또 지금 굉장한 트릭을 생각하고 있을 아 거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기대돼야 트릭. 그 트릭 대 시나리오의 대결이야 이거는. 그렇죠. 아 근데 저도 그 표현을 봤어요. 곰 같은 황선홍 감독 대 여우 같은 신태용 감독.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짤 다 것이고 그 신 감독은-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트릭을 트릭을 쓸 생각하시겠죠. 것이고. 그러니까 요건 몰랐지 하나 그렇지, 준비하고 그렇지. 있어요. 너 요거 생각하고 있었지? 아 선배니까. 형 이거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요로 역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시나리오와 근데 변수. 그것도 황선홍 감독님이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시나리오가 워낙 누가 더 많은- 톤촘이 네. 짜느냐인가? 가위바위보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단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사실 비슷한 2살 차이죠. 예, 네, 비슷한 26 시기에 이제 그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해서 아이고. 접점이 굉장히 많은 많죠. 선수들 그리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K리그 역사에서 명승부로 회자되는 게 95년 챔피언 결정전이거든요. 95년. 네. 1차전, 2차전이 굉장한 명승부였습니다. 이 경기가 황선홍 2골, 신태용 2골. 와, 진짜 재밌었겠다. 네, 정말 명승부였고 3차전까지 갔죠 그때. 아. 그래서 3차전이 생길 수 네, 네. 근데 이 경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선홍 감독이 선제골 그다음에 추가골을 넣었고 그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이 그 이제 만회골과 동점골을 넣어서 와. 뭐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아주 굉장히 뜨거웠다. 뜨거웠던 경기로 기억을 합니다. 신태용 선수 시절에 해외 진출했었나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남과 했던 것 재계약이 같기도 하고. 불발되면서 호주에 그 갔었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의 아들 신재원 또 선수는 호주에서 또 잘했구나. 유스를 보내기도 했었죠. 황선홍 감독은 뭐 선수 시절에 일본 J리그 득점왕까지 득점왕까지 했으니까. 했죠. MVP도 됐던가? 그러니까 득점왕은 했었고 세레소 오사카. 네, 그러니까 K리그에서의 활약은 신태용 선수 신태용 시절이 훨씬 더 아직도 안 어떻게 깨지지 보면 않았나요? 득점 도움 60였나? 일단은 그 뒤에 이제 70이었나? 염기훈 염기훈 선수가 선수가 깨기는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신태용 감독은 최근에 그리고 또 그 기록이 정정되면서 100골을 이상 기록한 걸로 정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와. 근데 일단은 굉장히 진짜 그라운드 여우라는 별명이 네. 있었고 그 K리그 역사에 100골을 넘게 넣은 선수들이 뭐 손가락이 꼽는데 그 중에 유일한 미드필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경기를 잘했고 그렇지만 또 대표팀에서는 인연이 좀 별로 없었죠. 별로 없었죠. 네, 그게 당시에 이제 대표팀은 플레이메이커를 사실상 홍명보가 그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경기 장악을 하고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달라도 역할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윤정환, 그다음에 신태용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이 대표팀에서 중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약간 사막여우상이시네. 사막여우상 네. 그러네요. 그럼 딱 거긴데? 카타르 사막의 여우. 자 아무튼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네, 금요일 새벽에 펼쳐지죠. 명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면 뭐. 자 그리고 K리그 가보겠습니다. K리그 너무 재밌어요. 환상 오버헤드 킥 해트트릭 별의별 골 터진 K리그. 자 무엇보다도 이 서울 전북 경기가 또 네. 짜릿했잖아요. 짜릿했죠. 골도 많이 터졌고요. 저릿했죠. 다섯 골이나 나왔어요. 저렸죠. 가슴이 저렸죠. 송민규 선수의 그 골이 참 그런 골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철원 골키퍼가 송민규 이런 선수가 지지난 경기도 광주 골키퍼한테 이렇게 달려들어서 공 뺏어서 결승골 넣었거든요. 네. 빡이. 최철원 골키퍼가 약간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한 번씩 해서 서울 팬들의 가슴 울리는데. 일루첸코 골, 팔로세비치 골 모두 그 크로스에 이어서 아주 그렇죠. 멋지게 들어간 전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멋진 골이었는데 오랜만이다. 이게 다 그 전병관 오버헤딩에 묻혀버렸죠. 맞아요. 붙였죠. 아까 그 다 필요 없어. 주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어. 스포츠 뉴스에. 그 저는 이제 직관 가려다 결국으로는 이제 중계로 봤는데 이 전병헌 선수 골 넣고 나서 한 10초 동안 이게 들어가? 이러고 봤던.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흐름만 봤을 때 전반전에만 2대2 총 4골이 터지면서 후반전에도 잘하면 난타전 양상으로 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막판에도 힘을 좀 못 썼어요. 맞아요. 근데 이 전병환 선수의 골이 그 모든 그 서울의 동력을 끊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로 동맥을 서울한테 끊었지. 네. 동맥을.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구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지금. 예. 전병환 선수가 또 가끔씩 대전 시절에도 이런 원더골을 종종 넣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서울에서 한번 보여줬네요. 예. 그리고 또 서울이 원더골을 잘 만들어줘요. 예. 저번에 포항 경기에서 힐킥 골도 내주고 아주 이제 푸스카스 만들고 싶은 자학을 분들은 하시네요, 자학을. 이런 서울 맞붙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만족하고 있어. 원더골 제조기. 예, 원더골 그 지속이. 초반이랑 좀 많이 달라져 스탠스가. 약간 좀 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불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팀은 좋아지고 있어요. 뭐 연패죠? 연패긴 하지만 아무튼 뭐 팀은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를 못 살릴 것 같았는데. 그렇죠. 결국에 그래도 뭐 역시 재활공장장 김기동 감독님. 심폐소생. 재활공장. 상대 팀을 이렇게 극찬하는 지경이 됐군요. 서울 팬이. 근데 전북도 재활공장 해줬죠. 요거. 저 페트레스쿠 감독 이후로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는 전북이죠. 네. 서울과의 경기를 통해서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과 인천 경기. 야구. 와. 야구. 야. 야구가 브라질이잖아요. 네, 야구. 브라질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야구예요, 야구. 발음이. 그 야구가 축구를 잘하는 거죠. 네, 와. 야, 근데 골들이 다 아주 예술이었어요. 원터치로다가 맞아요. 멋있다. 첫 번째 좋겠다. 막 터닝슛 첫 번째 골 넣었던 것도 인상적이었고 왼발 강원이 오른발. 역시 윤정환 감독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팀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성용 기자가 그 데뷔전부터 칭찬했던 양민혁 선수. 양민혁 선수 정말 이번에 뭐 잘하는데 난리 났었죠. 악담 기자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선배님. 그 뭐 그러니까 도움으로 잡힌 장면도 있고 도움에 도움을 준 장면들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이런데 아무튼 그 나이대의 선수가 가질 수 없는 노련함과 어떻게 보면 2006년생이잖아요. 네. 고3이죠, 고3 지금. 네. 번뜩임을 정말로 박스 안에서 되게 많이 보여줬죠. 강원이 내골 넣은 경기가 언제 있었나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예전에 한번 포항한테 5대 5대 저 그 경기 봤어. 그때 내골 넣었던 거 맞아. 지금 일단 강원은 올 시즌 그 K리그 전체를 봤을 때 일단 골은 따르지 않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만드는 작업에 비해서 가장 공격적인 팀 중에 한 슈팅이 제일 팀입니다. 많다고 네. 했었죠. 가장 이변의 팀인 것 4위다. 같고 우리 김천 포항 김천이 각각 뭐 1, 2위를 맡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강원이 강원의 4위예요. 순위 그리고 강원의 경기력을 보면 올 시즌 가장 최대 이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수위 높다. 네, 순위는 지금은 의미가 없긴 하죠.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 서울? 네. 서울. 요새 7위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지난 시도 7위로 끝났고 7위에 있네요. 예. 서울은 회귀하고 지금 자세도 되게 뻥이는 삐뚤어졌어. 회귀하고 있어. 아니 딱 떨어질 거야. 딱 보기에 있어요. 서울과 전북이 같이 있어요. 지난 시즌도 사실 거기서 애매하게 맞아요. 있다가 결국에 전북이 올라갔잖아요. 저 파이널 전북이요. 라운드 갈리는 그 지점에서 악몽재현? 에이 이제 겨우 몇 경기 했는데요. 근데 진짜 뭐 촘촘합니다. 자 그리고 수원 FC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이. 극장골이 이승우 선수가 뭐 골과 도움, 이용 선수의 골도 예술이었죠. 오랜만에 들어가는 별의별 골이었죠. 예, 약간 그 슈터링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노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골문 구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이승우 선수가 PK를 만들어냈죠. 결승골을 만들어내고 결승골 참 이승우 제주가 근데 이탈로 선수가 이탈하면서 바로 이승우 선수가
경고도적 투장 네. 당해서 이탈을 골로. 감독님 힘내세요. 김학범 감독님. 최근에 그렇게 제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FA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리아컵으로 바뀌었죠. 네. 코리아컵에서는 또 승부차기에서 또 김학범 감독의 또 카리스마가 굉장한 또 화제가 됐죠. 선수들 모아놓고 편안하게 차라. 우리 골키퍼가 하나는 무조건 막는다. 골키퍼는 어떻게 해? 골키퍼는 안 편하네요. 골키퍼한테 부담을 팍 주고. 우리 애가 제일 잘 막는 애야. 창기가 제일 잘 막는 애야. 걱정하지 말고 자. 막았어요 그래서? 막았죠. 와 말하는 대로야 말하는 대로. 와. 재밌어 김감. 골키퍼가 하나 했네 역시. 인바디 축구에서 부담 축구로. 예. 제주 괜찮아요. 지기는 저도 네. 경기력이 나빠서 진다기보다는 뭐 한 골 차로 안타깝게 지는 경기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김학범 감독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골 차로 지면 안 되긴 하지만 안 되죠 안 되죠. 시즌이 길고 제가 네. 보기에 올 시즌은 뭐 이게 특별히 네. 전력 차가 크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 김천이 언제까지 이 1, 1위에 있을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대전 광주도 계속 밑에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진짜 맞아요. 모릅니다. 광주가 근데 언제 11위까지 갔네요. 지금 2연승 뒤에 계속 승리가 없죠. 계속 그랬지 참. 제가 칭찬한 다음 이후로 학국을 하고 있습니다. 악담을 이제 낙담 제가 떠안겠습니다. 네. 됐냐? 하성룡? 자, 그리고 0대0 경기가 두 개가 있었고 네 대구 대전 포항 김천 영대 대구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대구가 이번 감독 교체 결국 했죠. 음.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 89년생? 대구는 근데 늘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감독이 누가 오든 결국에 그 대표의 축구는 조광래 조광래 축구다. 그리고 그거를 잘 그냥 결국에 실행하는 감독이 오는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경기를 약간 좀 보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네, 안드레 이미지가 감독부터 해서 강한데, 네. 네, 사실 그게 뭐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뭐 보여줘야죠. 대구는 네. 근데 또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뭐 계속 뭐 브라질 트리오 부상, 뭐 세드가.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세드가 반복되고 있- 오래되고 왜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코치로 온 이용래는 계속 경기를 뛰어서 결국에 300경기를 채우고 이근호 선수도 지금 코미케어 은퇴했지만 이용래 코치 예. 투입될 때 보면 저렇게 배가 나와서 뛸 수 있을까 예전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대원, 정승원 이 시절 이후로 뭔가 기억에 남는 뉴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뭐- 그거 옛날이에요. 그렇죠. 뭐 고재희 선수 뭐 이 정도 있긴 했지만 고재현 고재현 예. 정재희랑 이름 섞였네요 순간. 예. 뭔가 김대원 못하고 이게 만족하지 않는 옛날이다. 감독이 바뀌어서 뭐 감독 축구 이런 걸로는 좀 그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언제 기간을. 그래도 뭐 대구는 저는 그래도 그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가 이거 좀 경기력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이쁘잖아요. 경기장에 관중이 계속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좋아요 경기장. 큰 힘이 되죠. 예쁘잖아요. 선수한테. 역시 네. 그런 이 인프라가 있어야. 근데 몰입감이 다르고 너무 재밌고. 일단. 인천은 참 그 첨단 도시를 꿈꾼다는 우리 인천은 거기에 뭐 엄청난 높은 빌딩과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야구 동구장구도 생긴다고 하고 인천에. 근데 축구장을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인천은 심지어 그 잔디도 공단이 아니라 인천 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와 흙을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돈 써야죠. 네, 그 저는 선수 한 명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천도 이게 축구 투자 좀 하면 굉장히 관중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 인구도 많고. 네. 팬덤도 두텁고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도원역에서 내려오는 그 경기장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사실 뭐 저는 그리고 인천이 또 갖고 있는 축구가 갖고 있는 매력이 또 있고 끈끈해요 정말. 그렇죠. 예. 안 떨어지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일부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냥. 자, 돈 쓰시고요. 돈 쓰시고요. 그리고 울산은 K리그 경기는 없었고 오늘 밤이죠. 아챔. 이제 방송이 아시아 나가는 챔피언스 시점에 리그 준결승. 네. 예. 월드 요코하마와 맞붙습니다. 클럽 월드컵 진출은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네. 아유. 네. 이동경 선수가 또 큰 거 한 개 해주고. 이동경 선수가 뛸까요 오늘?
오늘 그때 그래도 안 뛸 것 같다 그랬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저는 뛸 수 있고 선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이동경 선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그러면 뛰겠네. 뛰겠다. 네. 아, 그리고 정말 울산한테 모든 걸 주고 떠나네요. 네. 아 그리고 이거 근데 제가 그때 그날 결승은 못 뛰는 거잖아요. 못 뛰죠.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 그렇죠. 골의 가치. 아, 맞아. 네. 엄청나게 올랐던데요. 지금 일단은 뭐 요건 제가 취재해서 다른 데서 안 나온 거에서 그때 그 기사를 썼었는데 일단 클럽 월드컵에 출전만 해도 출전 상금으로 주는 게 그동안에 100만 불, 13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대폭 올리겠다고 지금 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서 도는 것들을 이제 좀 취재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한 5, 60억 정도. 와 엄청 많이 올렸는데요. 네,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한 골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비용을 사실상 확보를 한 거고. 격벌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일 방송 들을 때쯤 결과가 나왔겠지만 결승에 간다면 이 대회 준우승 상금만 해도 20몇 억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20몇 억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인천 잔디 잔디 몇 번 가나 여러 번 갈 수 있죠. 여러 번 갈 수 있죠. 몇 년을 책임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동경 선수는 지금 아쉽긴 아쉽죠. 왜냐면 폼이 지금 제일 절정인데. 절정인데 너무 좋아. 환경이 여기서 바뀌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는 그 얘기는 한번 뭐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천 들어갈 때 바로 그냥 경기에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그 훈련을 나중에 하고 근데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아, 것 같아요. 훈련을 좀 먼저 하네요? 예,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아쉬워하는 것 그러면 같아요. 또 그래서 폼 확 떨어지겠네. 그렇죠. 6주를 너무 그렇죠. 아쉽겠다. 아니 그래도 잘할 거예요. 분유 자. 버프는 그대로니까. 네, 분유법은 그대로니까. 박용우 선수가 뛰는 알라인이 결승에 올라가 있네요. 네, 오늘 아릴라를 한테 졌지만 합산 스코어에서 5대 4로 승리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이변이죠. 아릴랄이 워낙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러니까 1차전 전까지만 해도 34연승이었거든요. 작년 9월 이후로는 진적을 34연승? 무패도 아니라 34연승. 와. 그 아릴랄에 누가 있죠? 뭐 야신분우 골키퍼. 뭐 아. 네이마르는 있었는데 이제 뭐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아. 있고 뭐 살레 말도사리 뭐 이런 선수. 사우디의 국가대표팀이죠. 네, 그때 아르헨티나 상대로 골 넣었던. 그 사우디 당시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소속팀 야신부누가 모로코죠. 네, 모로코 선수. 사우디 국가대표팀에 모로코 국가대표 골키퍼를 갖다 놨군요. 그렇죠.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들은 다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 다 아릴랄. 사우디가 조직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들 그러네요. 하죠. 따로 뭐 한 팀을 대표팀을 거의 한 팀 아릴랄 선수들입니다. 소집을 뭐 늘 하고 있는 거네. 사우디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역시 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용우의 아라인한테 졌다. 네, 아라인이었다. 그러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